그러니까 결국은 병렬 연결, 자, 볼게요. 병렬 연결로 연결이 돼 있으면요. 자, 병렬 연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버리면 갈라져서 가기 때문에 흘러간 전하량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눠지면 결국은 내가 이 꼬마 전구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를 집중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꼬마 전구에 예를 들어서 10A의 전류의 세기가 흘러간다면 계측기기에도 10A의 전류의 세기가 측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계측기기하고 꼬마 전구하고 흘러가는 전하량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반증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진열 연결을 해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꼬마 전구가 있고요. 전류계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죠. 진열 연결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요. 자, 여기에서 100개가 이동한다고 칩시다.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100개니까 100개에 해당하는 건 아까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100A.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100개? 여기 흘러 지나가는 건 길이 하나니까 갈라짐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몇 개가 흘러가요? 100개. 그럼 100A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것도 가는 길이 하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100개가 흘러가겠죠? 그럼 100A가 흘러가겠죠? 그래요. 그래서 진결 연결을 해달라는 얘기죠. 왜요? 이 꼬마 전구에 100개가 흘러갔고 100A라면 이 전류계에도 100개가 흘러갔고 100A가 측정이 되니까 아하, 너의 흘러간 전하량은 100개고 100A의 전류의 세기다. 아하, 너도 역시 계측기기에 흘러 들어간 건 100개이고 100A의 전류 세기다. 따라서 네가 가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하량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내 이 전류계에 흘러간 전하의 개수가 다 전부 다 너한테도 똑같이 흘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전류 세기는 100A다 라는 과감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로의 진열 연결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왜 설명했냐면요. 전압계 사용 방법이 있어요. 전압계 사용 방법. 근데요,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두 가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전압계 사용법. 아주 똑같아요. 첫째, 똑같습니다.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연결해달라는 거. 어차피 이건 규칙성이니까요.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어차피 이건 규칙성이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단자의 글씨가 마이너스 단자는 자 볼게요. 마이너스 단자는 역시 최대값에서 어디로 가라? 최소값으로 바꾸어 가면 측정해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좀 틀린데요. 이제 여기는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얘는 회로에 직접 연결 가능하다. 뭐라고요?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 오케이, 직접 연결이 가능. 왜요? 푸시되는 힘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만 느끼는 거라고요? 푸시되는 힘만 느끼는 겁니다. 교재에도 보면 오케이? 교재에도 보면 회로의 직접 연결에도 사용 가능하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네 번째 회로에 병렬 연결해라. 뭐라고요? 병렬 연결해라. 병렬 연결해라. 아시겠죠? 자, 설명을 좀 할게요. 교재는요, 항상, 산소과학입니다. 산소과학. 교재는 항상 산소과학으로 사용해요. 산소가 화학식으로, 원뚜죠. 원뚜. 이거, 자, 1번하고 2번은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어차피 내용이 중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3번하고 4번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류계 사용할 때요. 전류계 사용할 때는 회로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센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죠? 너무 센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고장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요, 얘는요, 회로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대요. 왜요? 전압계 자체가요,
내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뭐라고요? 전압계 자체가 내부 저항으로 작용해요. 그럼 선생님, 전류계도 내부 저항으로 작용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얘는. 얘는 내부 저항으로 작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직렬 연결인데 보세요. 직렬 연결인데 보세요. 직렬 연결인데 보세요. 전류계가 실질적으로 저항이라는 조건으로 작용을 해버리면, 오케이? 전기의 흐름인 전류, 오케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기의 흐름인 전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전압계는 자체가 저항의 연결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직접 연결해도 탈 우려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직접 연결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얘는 직접 연결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좀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전기의 힘이에요. 힘. 얘는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힘. 정원압이라는 건 힘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요즘에 엊그저께 뭐예요? 나크라인가요? 나크라? 엊그저께 왔던 태풍 이름이 뭐죠? 소준님? 엊그저께 왔던 태풍 이름이 나크라인가요? 나크라 맞죠? 네. 엊그저께 왔던 태풍 이름이 뭐죠? 나크린가? 나크란가? 그죠? 나크리 맞다. 그러면 그 태풍에 의해서 엊그저께 물살이 굉장히 세게 작용했잖아요. 그죠? 물살이 굉장히 세게 작용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비율을 좀 합시다. 비율을 좀 할게요. 비율을. 자, 흘러가는 시내가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내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가가 있어요. 흘러가는 시내가인데요. 여기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 속력, 즉 유속. 그러면 유속의 빠르기가 곧 이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즉 힘을 결정짓죠. 그럼 유속이 셀수록 힘도 세진다는 얘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전기로 얘기하면, 그죠? 전기로 얘기하면 유속이 결국은 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속이. 아시겠죠? 오케이? 유속이 전압이 된다. 근데 볼게요. 유속이 전압이 됩니다. 오케이? 유속이 전압이 돼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큰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자, 이쪽을 이렇게 오는데 유속이 예를 들어서 100m/s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소주님, 유속은 흐르는 물의 속력, 유속이죠. 자, 볼게요. 100m/s로 물이 흘러온대요. 근데 큰 돌멩이를 만났어요. 그럼 그 돌멩이를 물이 흘러서 지나가요. 그럼 이 돌멩이에게 유속이 저항을 받겠죠. 돌멩이의 저항을 받겠죠. 그럼 당연히 흘러서 넘어간 다음에 이쪽의 유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느려지겠죠. 유속이 느려지겠죠. 그죠? 그렇죠? 유속이 느려지겠죠. 돌멩이가 이 유속을 방해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가는 길이 한 길인데 한 길에 거대한 돌멩이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유속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느려진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식적인 설명.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직렬 연결에 비유하는 겁니다. 직렬 연결. 가는 길이 한 길이잖아요. 한 길에 바위돌을 놨다는 얘기는 부딪히잖아요. 저항이잖아요. 그러면 저항을 받으면, 힘이 떨어진 후에 그 다음을 또 진행을 하겠죠. 일단은, 그죠? 자, 그러면 직렬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직렬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보겠습니다. 회로를 그리고요. 전압계. 오케이. 전압계입니다. 전압계. 직렬 연결이요. 오케이?
전압이라는 건 이 건전지의 전압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대체 몇 볼트냐. 볼테이지가 힘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저항이 없이 나가봐요. 저항이 없이 직접 연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직접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분 좋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5V다. 그럼 아주 기분 좋게 1.5V가 측정이 되겠죠. 직접 연결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뭘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중학생들은 전압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간고사 시험,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고등부 수업에는요, 이거 하지도 않아요. 고등부 수업에는 이거 하지도 않습니다. 내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소주님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녹화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저항이 없다면 1.5V가 그냥 측정되니까 이건 그냥 얘기가 상관없어요. 그냥 게임 셋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떤 꼬마 전구에 흘러가는 전압을 측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꼬마 전구에. 대체 이 꼬마 전구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릴까? 응? 대체 이 꼬마 전구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릴까? 아시겠죠? 이 꼬마 전구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릴까? 야. 만약에 이 꼬마 전구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요. 1.5V의 힘으로 쭉 갑니다. 쭉 갑니다. 근데 이 저항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압이 떨어지죠. 우리 이거 고등부 과정에서 이제 불러요. 전압 강화. 그죠? 고등부에서는 전압 강화라고 배워요. 그쵸? 전압 강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전압이 떨어져요. 떨어진 상태에서 얘가 측정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저항에서 0.5V의 전압 강화가 있었다고 칩시다. 전압 강화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0.5V가 강화된 상태에서 얘가 그러면 몇 볼트를 맞이하게 돼요? 1.0V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건전지에서 측정되어야 하는 전체 전압을 얘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렇죠? 또는 이 저항에 걸려지는 전체 저항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얘는 0.5V 전압 강화시키고, 그럼 얘는 0.5V의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네요. 왜? 0.5V를 강화시켰다는 얘기는 자기가 0.5V를 써먹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얘는 1.0V가 측정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닿지 않은 값이니까. 그죠? 그럼 직렬 연결은 안 되겠네. 그죠? 전압기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병렬 연결도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해줘야죠. 병렬 연결은 뭐냐면요. 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비유를 좀 할게요. 시냇물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비유 한번 해봅시다. 시냇물이 있어요. 아주 날씬한 바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서의 유속이 100m/s래요. 그럼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갈라진 틈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나 이쪽으로 가는 거나 실질적으로 유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유속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도 100이 가고 여기도 100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갈라졌어요. 그럼 결국 얘가 1.5V면요. 1.5V면 여기도 1.5V가 가는 거고요. 여기도 1.5V가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소주님도 이제 고등부 과정에서 배우셨겠지만 전압의 특징에서 항상 한 회로에 걸쳐진 그러니까 닫힌 회로 내에서 출발했다가 돌아오는 전압의 값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다 쏟아붓고 나와야 되죠. 올인하고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100%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돌아올 때 전압은 몇 볼트가 돼야 된다? 0볼트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회로는요. 하나 경로, 그 다음에 둘의 경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각각 구분해서 쓰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주로 이걸 각각 구분해서 쓰면요. 이런 경로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로가 하나 있습니까? 이게 전압계죠? 이런 경로, 이런 경로 하나, 둘로 구분이 되겠죠. 구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구분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구분된 상태에서 출발한 전압을 다 소모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1.5V가 출발했다면 여기에서 1.5V 올인하고 돌아올 때는 몇 볼트로 돌아와야 된다? 0V. 여기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1.5V 다 쏟아붓고 돌아올 때는 몇 볼트로 돌아온다? 0V. 그래서 결국은 꼬마 전구에도 1.5V가 걸리고 전압계에도 1.5V가 걸리는구나. 그래서 무슨 연결한다? 병렬 연결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하고 전압계는 꼭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좋다. 아시겠죠?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다. 즉 똑같이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지의 연결과 전압이라는 건요. 이거 기억하시고 전지의 연결과 전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세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전지의 연결의 방식에 따라서 전체 전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또 땀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네요. 또 땀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해요. 벌써 11시 8분이에요? 30분에 잠깐 쉬었다가 그거 갈게요. 자, 갑니다. 여기는 소주님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자, 직렬 연결의 그림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직렬 연결했을 때는요, 항상 전압의 세기를 더해줘라. 더해주면 되고요. 글씨가 왜 이러죠? 더해줘라. 뭐 해줘라, 여러분들? 더해줘. 직렬 연결의 경우는. 자, 병렬 연결의 경우는요. 네, 엄청 더워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지금. 땀이 지금 줄줄줄 흐르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병렬 연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요. 그리고 소주님,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의 방송을 나중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끝나면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제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원제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회원제로. 그래서 비번 걸어놓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율 접속해서 그냥 방송을 들으라고 해버리니까 애들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안 들어와도 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도 없고요. 의무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게 대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원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제. 근데 금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정식 회원, 즉 정회원으로 등록을 받고 정회원으로 등록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비번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 방송 몇 시에 비번 몇 번. 그래서 철저하게 비번으로 묶어서 정회원들한테만 공개된 비번으로 들어오게끔. 그리고 정회원이 아닌 사람이 접속하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홍보를 드리고 홈페이지로 유도해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정식으로 들어오면 제 방송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몇 분이 어떻게 접속이 된다 그리고 내 수업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은 예측이 안 되니까 이거 뜬구름 잡기로 계속 이렇게 마냥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의무감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경우는요. 자, 병렬 연결이에요. 그럼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연결된 전지의 개수가 이렇게 다 같잖아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 이렇게 같게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과학고등학교 특별반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건전지의 개수가 하나고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는데 중학교 그 내신 대비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요 걸려져 있는 개수에 해당하는 그 한 개의 전압과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렬 연결 같은 경우는 연결된 오케이 연결된 한 개의 또는 뭐 두 개도 될 수 있겠죠. 두 개 등등등의 전압과 동일하다. 근데 이건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5V짜리를 썼다고 칩시다. 한 개당 1.5V짜리 건전지를 썼다고 쳐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1.5V짜리 4개 연결되어 있으면 몇 볼트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6볼트가 측정이 되겠죠. 자, 얘는 1.5V짜리가 막 5기가 막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 얘는 1.5V짜리가 이렇게 4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대. 그럼 너 1.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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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V니까 결국은 1.5V만 측정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상황이 틀려요. 그죠? 어떤 경우가 상황이 틀리냐면 병렬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세 개가 연결됐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진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4.5V죠. 그럼 얘도 4.5V죠. 얘도 4.5V죠. 따라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몇 V일까요? 4.5V가 걸립니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럼 혼합 연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알고 갑시다. 혼합 연결이라는 건 직렬과 병렬을 혼합해서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각각 따져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요. 오케이. 이런 것들. 이럴 때는요 항상 팁을 드리면 정보를 알려드리면 병렬부터 측정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여기 이제 없으니까 여기도 만약에 있다면 나머지 것들을 직렬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버려요. 즉 다시 얘기합니다. 뜯어먹는 것 같은데 병렬부터 계산하고요. 병렬 계산하고 후 나머지를 직렬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나머지를 무슨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직렬 방식. 무슨 얘기냐? 자, 1.5V, 1.5V니까 3V네요. 너도 3V네요. 그럼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3V가 되겠죠. 병렬이니까. 그리고 1.5V, 1.5V, 1.5V니까 4.5V네요. 오케이. 너하고 너는 직렬로 계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직렬로. 아시겠죠? 직렬로. 그럼 4.5에다가 3V를 더하니까 너희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7.5V가 걸리겠다. 이런 것들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교재에서 18페이지 내용 다 끝났고요. 오늘 이게 지금 이걸 혼합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병렬 혼합 연결.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이 24분인데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지금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40분까지 잠깐만 휴식을 할게요. 모기도 잡을 겸 지금부터 40분까지 잠깐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